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 사인을, 마이너스 부호를 렌츠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계 러시아 물리학자로 성페테스부르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자기 분야에 크게 기여한 이런 사람인데 유도 기준역의 방향에 대한 렌츠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냐? 그 사람의 논문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실험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전자기 유도에 관한 패러데이나 또 미국에서 헨리라고 하는 사람도 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결과를 독립적으로 얻었지만 제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법칙이 남지는 않았는데, 단지 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 사인을 독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렌츠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L자라는 기호로 표시하는데, 그것도 렌츠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저항의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통 줄의 법칙이다, 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렌즈도 여기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 렌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이너스 사인을 얘기하는 이 렌즈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기 유도 현상 이해하는데 렌즈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즈 법칙을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인데 요거만 렌즈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마이너스 부호는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은 왜 나오느냐?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온다. 만약에 변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서 이건 에너지 보존과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억제해야 되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해를 한번 들어서 연습해 보겠어요. 자, 여기에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가 없죠. 자석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겠어요. 그러면 이 회로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 유도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서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 방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 윗방향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시계 방향이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유도 전류가 주위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보면 자기장은 어떻게 됐어요? 도선이 이렇게 쓰면 그 전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는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안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냐? 여기서 볼 때 저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폐회로에 있는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지죠. 자기장 선속이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왼쪽 방향으로, 여기에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왼쪽 방향이 생겨서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는 걸 억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요걸 갖다가 요거 자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요 전자석, 코일 하나에 있는 전자석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N극이 생깁니까? 네, 자기장 나가는 쪽에 N극이죠. 그래서 이게 N극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자석이 있으면 여기 N극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자석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는 저게 위쪽으로 유도 전류 흐르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약해지죠.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자기장이 더 생깁니다. 약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걸 자석으로 본다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S극이 되죠. 그래서 저 자석이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재밌습니까?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 원형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조절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 이 자기장이 점점 증가한다. 지금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지금 자기장이 점점 커져요. 저기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내부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 선속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방향이 돼야 되냐면 저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아랫방향을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랫방향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네, 이 방향으로 흘러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안쪽에서 아랫방향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 가운데서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 방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때 오른 나사를 돌릴 때 이쪽으로 나사가 진행하도록 오른 나사를 돌리면 저 안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죠. 저 반대로 저 자기장이 감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약해지죠. 그럼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네, 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네요. 그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흘러야 되죠. 자, 어때요? 이제 우리 금방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저 폐회로 내부에서 윗방향 흐르도록 전류가 흐르려면 자, 이 방향으로 저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렌즈의 법칙이란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자석 움직이는 거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자기장이 막 바뀌는 거 했죠. 근데 이번엔 어떠냐?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 안 바뀝니다. 자기장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유도 기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바뀌어졌어요. 자기장은 안 바뀌어졌는데 자, 이 회로가 저렇게 커지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어때요? 저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선속이 커지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저 폐회로 내부에서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까? 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지 위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이 되죠. 내부에서. 네, 그래서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회로가 더 커진다면 그 방향 저 안에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저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폐회로 내부에서 저 지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회로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밑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회로 내부의 자기장 선속이 감소하죠.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원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원래 방향과 같은 방향이려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까? 네, 여기서 오른쪽에서 아랫방향으로 흐르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 되죠. 어떻습니까? 이제 렌즈의 법칙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자, 똑같은 것인데 이번에는 전체가 커지고 작아졌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디귿자형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 양 끝에다가 여기 도선 막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도선 막대를 이쪽으로 잡아다녀 보겠어요. 그러면 저 회로, 저 폐회로에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왜 흐릅니까? 저렇게 잡아다니면 넓이가 커져서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죠. 그럼 이때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전류에 의해서 저 폐회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네, 저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 그러려면 어떻게 흘러야 되겠습니까? 선속이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이 되게 하려면 네,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었다. 저 막대기가 저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저 안에서 자기장 선속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저 원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위로 저쪽에서 위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지는 렌즈 법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할 때 그 식을 적용하려는데 앞에 마이너스 사인 있죠. 이거 아주 귀찮습니다. 이 마이너스 사인은 나중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답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빼고서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방향만 나중에 렌즈 법칙으로 알아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좀 해보겠어요. 자, 이런 연습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데 균일하다는 건 어디서나 다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자기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냐? 0.1초 동안에 10t인데 안으로 들어가는데 10t로부터 마이너스 10t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감소하다가 방향이 바뀌는 거네요. 그런 폐회로가 있는데 그 폐회로에 저항이 100옴짜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유도 기전력과 흐르는 유도 전류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자기장 선속을 구해야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B고 회로의 넓이는 S니까 자기장 선속은 뭐가 돼? 그냥 BS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dt분의 d5이라면 이렇게 균일하게 바뀌면 저걸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dt분의 d파이를 우리 어떻게 써도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델타 파이는 뭐예요? 나중 자기장 빼기 처음 자기장 이렇게 하면 돼요. S 곱하고 델타 t는 여기 델타 t 0.1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했더니 다 계산하면 여기서 좋은 게 뭡니까? 숫자만 다 대입하는데 어떤 숫자로 대입해요? SI 단위의 숫자로 대입한 다음에 이 단위는 그냥 SI 단위의 단위를 이렇게 딱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건 볼트가 되는데 이거 다 계산하면 0.5볼트.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0.5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0.5볼트란 어떤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 마이너스 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죠. 이건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얼마 생기느냐? 그냥 0.5볼트 생긴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전류부터 구하겠어요. 전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류는 유도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네, 5mA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건 렌즈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점점 지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네, 자기장선 감소하는 방향 할 것 같으면 우리 네 여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즈 법칙 이용할 것 같으면 그 방향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문제 더 해볼까요? 네, 여기에 아까 한 이런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귿자형이 있는데 그 디귿자형의 거리가 L이고 네, 그 다음에 저 막대기가 속도 V로, 속력 V로 점점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유도 기전력을 구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라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먼저 저 넓이를 구해야지 되는데 저 넓이가 저 끝에서부터 t는 제로 때 저 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정하건 답은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했다 그러면 쉽죠. 왜 그러냐면 끝에서부터 했으면 저 x가 vt 이렇게 되니까 쉬워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넓이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l을 곱한 거죠. 그래서 넓이는 lvt니까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b에다가 s 곱한 거니까 blvt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적용합니다. 패러데이 법칙 적용하면 좀 마이너스까지 다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써보면 자, 이렇게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t로 미분하면 여기는 t밖에 없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lv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lv. 자, 그러면 이때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BLV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BLV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BLV다. 그러면 이때 저 마이너스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때 유도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 우리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 위로 나와야 되죠. 지면 위로 나오려면 렌즈 법칙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자,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냐면 네, 이 방향으로 흘러야지.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내부의 자기장이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을 가지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의 방향까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정리하면 네,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바로 렌즈의 법칙인데 이건 뭐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부분만 떼어서 렌즈 법칙이라고 따로